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 오늘도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제가 좀 바빴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해병대가 해병대가 이제 역사가 뭐 깁니다. 70년이 이제 넘었는데 해병대가 처음으로 그 날개를 달았습니다. 네네. 뭐 미국 해병대는 뭐 유명한 그 공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공군은 미국 공군이고 두 번째로 강한 공군은 미국 해군이고 세 번째로 강한 공군은 미국 해병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네. 그만 막강한 공군을 갖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그 해병대에 그 공군 부대가 생겼습니다. 뭐 공군 부대로서 전투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네. 헬리콥터 부대가 이제 창설이 됐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네네. 해병대 산하에 항공 부대가 생겼다는 이야,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네. 그 발대식을 이제 기념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창설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대장을 취임식도 해야 되고 그거가 12월 1일 있었는데 예. 그 전날에는 거기 관련 또 해병대 국제 세미나도 있었고 그 제가 가서 논문도 발표하고 예예. 또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그 새로 만든 네네. 그 부대 발대식에 제가 또 참석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다녀오고 좀 바빴습니다. 이번에 어. 그 53차 한미 연례 안보 회의가 열렸다고 아까 되게 전에 들었었는데요. 그렇죠. 요 회의가 이번에 뭐 처음 참석하신 건 아니겠지만 좀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왜냐하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또 북한의 어떤 위험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런 안보 회의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좀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네. 박사님 이번에 참여하셔서 내가 참여한 거는 네. 해병대 아, 회의고 네네네. 요거는 이제 또 국방부 미국하고 한국 국방부 했는데 예. 그거는 뭐 이제 우리 민간인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네. 그냥 뭐 우리 뭐 뉴스 보고 이제 아는 건데 네네네. 지금 그 아주 중요한 네. 회의가 바로 이제 날짜로는 12월 1일. 네네. 이게 지금 오늘 12월 어제네요. 2일이니까 예. 이제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하고 미국의 합참의장이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한미 동맹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회의가 한미 동맹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죠. 한미 네네. 동맹에는 큰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고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군사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변하고 네네. 국제 정치가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매년마다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미 동맹이 생긴 처음서부터 한 것은 아니고 69년 무렵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네네. 양국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이 모여서 그 안보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네네. 그 변한 바가 있으면 이제 고쳐 나가자라고 했는데 금년이 이제 53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서울에서 하고 한 번은 워싱턴에서 하는데 금년은 서울에서 할 차례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국방장관 뭐 요번에 미국 국방장관이 그 제임스 오스틴이라는 네네. 그분이 이제 미국 중앙군 사령부 사령관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중앙군은 중동 지방을 담당하는 군대입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사령관 출신인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국방장관이 된 사람이죠. 육군 대장 출신인데 그분이 왔고 그리고 마크 밀리 대장은 이제 미국 육군 대장인데 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합참의장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썼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네. 지난 10년 동안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었던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작전 계획이 이제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게 또 10년 전에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네네. 근데 10년 전에 만들었어도 국제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뭐 쓸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국제 정치가 많이 변했다. 그래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만들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작전 계획은 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만들게 되었냐면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했기 때문에 네네. 10년 전에 만들어 놨던 작전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색을 만들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네네. 그런 작전 계획을 짜자라고 합의하고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이제 연구를 할 겁니다. 네. 그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 뭐 또 다른 진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그 회의 보시면서 네. 아 이건 굉장히 인상 깊었다, 기억에 남는다 네. 하는 어떤 네. 대목이 좀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바이든 네. 행정부가 된 다음에 이제 처음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 처음 하는 모임인데 그 이번 회의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 정책이 네.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보강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와서 더 강화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그렇죠. 있을까요? 바이든이 들어와서 강화되고 있고 네네. 심지어 그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그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한미 동맹이 조금 문제가 있는 듯이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 이제 사족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고서 느낌에 네. 트럼프 때문에 라는 식의 그 의미를 포함하는데 그 양국의 동맹이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한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쪽에도 문제가 있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거를 잘 안 해주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도 예,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엊그제 그 미국 방송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많이 그 강화되고 보강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한두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분 그 미국의 그 헬리콥터 부대가 있습니다. 그 육군에도 있고 해병대에도 있는데 네네. 그 아파치 헬기라고 참 무시무시한 헬리콥터인데 그거 한 대가 북한 탱크 한 100대쯤으로 쳐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사력을 비교할 때 미국의 아파치 헬기 한 대가 북한 탱크 몇 대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뭐 100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 막강한 건데 네. 그 헬리콥터 부대가 한국에 상주하지 않고 뭐 다른 나라 가 있다가 네네. 뭐 한국도 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로테이션을 했었는데. 로테이션 네네. 하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상주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네네네. 나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제임스 오스틴 장관이 한미 방위 동맹의 그 방위 태세는 철통 같은 방위 태세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뭐 한미 동맹은 전혀 한국 측에서는 의문을 아주 조그만 의문이라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한미 동맹이 철통 같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나 이렇게 합참 의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내부나 어떤 정권에서 자꾸 미군 물러가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걸 그렇죠. 의식해서 했다고도 볼 수 나는 있을까요? 의식했다라고 봅니다. 의식해서 했다라고 보는데 예. 그 이제 한국에 반대 세력이 있는 것을 미국 사람이 정확히 다 압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누가 미군 나가라고 그러는 게 미국 사람 다 알아요. 어떤 세력이 그걸 외치고 그러면 있는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심지어는 학자들 중에서 어느 학교 무슨 교수는 미군 나가라는 사람이고 어느 학교 누구 교수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대단히 강조하는 학자고 다 압니다. 뭐 미국이 그 정보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그 정도는 이제 다 아는데 제가 그 해병대 세미나를 갔다가 놀란 것이 뭐냐면은 예. 해병대 세미나하고 그 한미 방위 뭐 협의회는 안보 협의회는 네. 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날짜가 우연히 뭐 이제 가까운 상황인데 네네. 제가 그 해병대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에 미군 장성이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미군 해병대 별 그 중장 네네. 중장이 그 세미나실에 2명이 있었습니다. 와. 그리고 저랑 같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는 그 소장이 한 사람 앉아 있었고, 네네. 뭐 완스타도 있고 그래갖고 무려 6명이. 그래서 내가 미국 해병대 장군이 이렇게 많이 앉아 그 어디 한 장소에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었는데, 예. 뭐 그 관계자들 해병대 관계자들 또 다른 학자들도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병대 항공단 발대식에도 또 참석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관심도가 높다. 관심이 네네. 많고
그리고 거기 그 미국 해병 그 별 셋인 중장인 사람이 네네. 그 연설을 하나 했습니다. 기조 연설을. 근데 기조 연설을 이렇게 제가 듣다가 좀 놀라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한 거가 뭐냐면은 미군 장군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할 때 네. 보통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한국말로 하는데 그냥 늘 하는 말이 네네.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갑시다는 이제 영어로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그 미군 그 저 해병대 중장 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이더라고요. 네네.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을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네네.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를 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Let's fight 네네. together예요. 야, 이게 마지막에 한 마디이긴 하지만 그게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의미심장한 담겨 얘기라는 거예요. 무게가 좀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거기 그분 연설을 쭉 보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정말로 친구로 친다. 옛날에 6.25 때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국에 비하면은 거의 꼬마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 미군은 어른 해병대고 네. 한국은 어린이 해병대. 음. 근데 이제 너네들이 그 작은 해병대가 네네. 지금은 브러더가 되었다. 야. 이제는 형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국 해병대 빼놓고는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네들하고 함께 싸울 것이고 네네. 언제든지 싸우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고 아주 그 전투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의 연설을 하고 그리고 같이 갑시다가 같이 함께 싸우자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구호가 나오는 걸 보고서 그래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지난번에 왜 그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온 장성희 한 연설도 그렇고 미국에 가면 군인들 묘지에 꼭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있다고 그때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6.25 때 그 네네. 미군 그러니까 6.25라는 전쟁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디 있는 나라에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참. 미국 사람들이 뭐 국제 정치 몰라도 살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코리아라는 게 뭔지도 사실 모르는데. 그렇죠. 한국이 어디 있는지 네네.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보면은 그 한국 전쟁 기념탑 네네. 또는 기념비가 뭐 그거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네네.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뭐 조그만 마을에도 있고 큰 도시에도 있고 뭐 학교 가면은 하버드 대학에도 네네. 거기 이제 메모리얼 처치라고 있는데 그 이제 그 기념교회죠. 예. 한국 전쟁에 가서 죽은 하버드 대학의 야. 뭐 직원들, 학생들 해갖고 18명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이 동판에다가 이제 세워놨는데 주로 그 한국 전쟁에 거기에 이제 참전한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기리는데 네네. 미국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네네.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젊은 여성과 남자 청년들에게 네네. 그 사의를 드립니다. 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멋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네.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에게 honor, 명예를 드립니다. 네네. Who answered the call? 그러니까 그들은 answered, 대답을 했다 이거예요. call, 국가의 부름에. 네네. To defend a nation.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도와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그 미국의 그 sons and daughters, 아들과 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냐면은 they never knew.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나라예요.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그들이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도와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그게 그 문장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도 그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사실 코끝이 막 찡했었는데 그래도 이 미국에서 오신 장성분들도 연설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이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게 사실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혹시 여기 네네. 그 사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세미나 한 다음에 네네. 제 옆에 그 앉아 있는 저기 사진 나오네요. 네네. 저기 띄워주십시오. 제가 네. 이제 제 옆에
그 네. 머리 숱이 없는 친구야. 머리 숱이 없는 친구가 네네. 이 카바노 소장인데 예, 별 예. 둘이에요. 아, 근데 저 사람이 그 오키나와에서 예. 그 이제 특별히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해병대의 항공단장입니다. 근데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한국 전쟁의 참전용사입니다. 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도 참전용사고 예, 예. 자기도 이제 여기서 근무했는데 지금 한국에 다시 또 왔다고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다를 것 애정이 같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대단한 친구들이더라고. 그 옆에 있는 그 네네. 엄지손가락 하고 있는 사람은 대령인데 아예 네네. 논문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맨 외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중장이고 예, 예. 그리고 거기 저 해군 복장 입은 사람이 네. 그 요번에 또 발표한 분인데 해군 대령인데 음. 공학 박사예요. 네네. 미국에서 이제 박사 받은. 그 가운데 있는 분은 우리 국방대학원에 이제 음. 교수 쭉 계셨던 그 저하고 뭐 정치학 공부 같이 하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네. 세미나 우리 발표 끝나고서 네네. 한번 이제 사진 한번 같이 찍었는데 저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한국은 영원한 친구라고 그러고 그 너네들이 옛날에는 해병대로 봤을 때는 너네들이 우리는 어른이고 너네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브라더다 말이지. 그런 말도 참 멋있는 거죠. 이제는 브라더가 형제가 됐다라고 예, 얘기하고 아주 그 뭐 참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여기 와줘서 고맙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와 있어줘서 고맙다고. 야, 참 이게 좀 뜻깊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이 또 다른 사진들 중에는 네네. 헬기 사진도 하나 저희가 예, 받았는데요. 저게 헬기 뭐 사진도 한번 공개해도 좀 되는 띄워주시면. 사진일 겁니다. 이제 예, 예. 뭐 유튜브로도 다 나가고 그랬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헬리콥터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네네. 저 헬리콥터가 저게 좀 슬픈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 마린 온이라는 그 우리 이름이 마린 온입니다. 머린 온 해가지고 해병대를 위해서 만든 헬리콥터인데 저게 얼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몇 명이 그 전사했습니다. 저 네, 비행기를 아이고. 타고 있다가 예, 예. 그래서 조종사 이렇게 순직한 거죠. 네네. 그런 전투기인데 그 우리나라 해병대가 처음으로 이제 날개를 달게 됐는데 네네. 이 떠서 싸운다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 전쟁은 2차원 전쟁입니다. 네네. 2차원이라는 게 이제 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공중으로 뜨면서 3차원이 되는 겁니다. 네네. 한 차원이 느는 것이죠. 근데 저 헬리콥터가 저게 이제 우리 어제 그 갔던 그 뭐 교수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예비역 장군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비행장에서 우리한테 이 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밑에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 그 귀빈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네. 저 헬리콥터가 공중에 네네. 떠 있는데 네네. 꾸벅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 상단 머리 부분 이렇게 숙여가지고 제 인사하듯이. 그러니까 야, 이렇게 기술이 똑바로 서 대단하네요. 있다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숙이는 거야. 숙이고 다시 네네. 똑바로 서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매우 즐거우셨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네네.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하나 사줬는데 그 시집에 네. 시집의 제목이 사람이 아무리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래도 뭐보다 못하다 하는 건데 사람이 아무리 하늘을 날 수 있어도 잠자리만은 못하죠. 잠자리는 뒷걸음도 칠 수 있답니다. 그 하늘에서 비행기가 뒤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예. 앞으로는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헬리콥터가 나와서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제 군사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헬리콥터가 네네. 뒤로 날아가는 헬리콥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게 뒤로 날더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 기술력까지도 비행기가 우리가 만든 건데 어, 저게 뒤로 대단하네요, 날아가지고 진짜. 네네. 뒤로 그냥 뒤로 날 뿐만 아니라 뒤로 난다는 게 무슨 네네. 의미가 있냐면은 저게 적군이 탱크가 막 온다 칩시다. 네네네. 시속 50km로. 그러면 비행기가 50km로 뒤로 가면서 쏘면은 그 자리에서 쏘는 거나 똑같은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정말. 저 헬리콥터가 네. 뒤로 가기도 하고 또 뒤로 가면서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뒤로. 그래서 그런 묘기들을 뭐 많이 보고 네네. 좀 대한민국이 저런 것도 다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뭐 가슴이 뿌듯했었습니다. 그럼 이번 세미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야, 그래도 참 저희가 늘 사실 일반 광화문에 오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일반 국민들 여러분 중에는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이번에 SCM 회의 때 내용들 살펴보면 그렇죠. 우리는 너희와 친구다. 끝까지 함께 할 그 것이다. 미국이 네. 참 고맙고 미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을 참 친구로 그리고 혈맹으로 네네. 참 끝까지 이렇게 이거 걔네들도 우리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좀 마음이 나쁜 사람은 걔네들이 우리를 다 이용하는 거지 자기네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원래 친구는 주거니 받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누구는 손해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이유는 소련은 북한을 도와줬고 네네. 미국은 한국을 도와줬는데 그 도와주던 처음에는 둘 다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둘 다 남한하고 북한이 하나는 미국을 상징하고 하나는 소련을 상징하는데 네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겼잖아요.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데 네네. 자본주의 쪽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좋다는 사실을 세계에다 증명해 준 나라다라는 그런 고마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네네. 참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해 줬다는 사실이 고맙다. 그 민주주의도 됐고 그리고 자유주의도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6.25 전쟁이 3년 동안 길어지면서 네. 미국 젊은 장병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 피해, 피 흘림이 정말 그럼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3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전사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그렇죠. 그렇게 피 흘려서 지킨 그 나라가 그렇죠. 이제는 커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고 체제에서 이기고 그렇죠. 오히려 네네. 미국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나라까지 됐다는 사실이 뭐 그러니까 그 미국 군인들 지금 이제 6.25 때 싸웠던 군인들이 저거 90살 다 돼가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오면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그렇구나. 자기가 도와준 나라가 이렇게 잘 돼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성장한 나라가 건 대한민국밖에- 지구에 한국밖에 없어요. 야, 그것도 진짜 그리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민주주의를 한 나라도 한국밖에 거의 없습니다. 어. 한국은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찾은 나라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민주화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성공을 한 대한민국이죠. 물론 최근에 와서 그 너무나 성공을 해가지고 네네. 불만 세력이 생겼는지 하여간 뭐 이거를 아니 근데 돌이켜 보면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을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도무지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그러니까 왜곡된 되는 거죠. 마음이죠. 왜곡된 마음입니다. 네네. 참 그 분명히 역사가 증명한 바 사회주의와 지금 공산주의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제 걸. 뭐 게임이 끝났는데 실험이 끝났는데 네네. 그거를 지금 제 중공이 헤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를 살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해야 되는데 반 정도 개방을 했기 때문에. 반 정도 개방했거든. 네.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가 되면은 중국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신 체제가 조금 체제가 망가지는 공산주의를 버리질 못해서 저렇게 엉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살리려면 체제를 버려야 되고. 그렇죠. 이거 딜레마에 지금 정권이 빠져가지고. 살려면은 참 북한도 그렇고. 네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의 시진핑 중국의 등서평이 네네. 등서평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미국 시애틀에 가서 그 보잉 비행기 회사를 네네. 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어. 그 보잉이라는 비행기가 네네. 우리 대형 여객기들 뭐 폭격기도 물론 만들지만은 예, 예. 보잉 747 뭐 이런 그 잠보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등소평이가 사실은 그 미제 잠보를 타고 왔는데 네네. 그 만드는 공장 가서 그 비행기를 보고 이게 뜨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 왜 못 만드느냐.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와서 네네. 우리도 저런 걸 만드는 나라를 바꾸자. 그러면서 네네. 다 똑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에 이제 충실한 사람들이 네네. 지금 당신은 사상을 버리자는 소리냐,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자는 소리냐 그랬더니만은 등소평이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고양이가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음. 색깔이 무슨 문제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따질 때냐 지금이. 그래서 그 등소평의 그 자유주의 이론이 네네. 흑묘 백묘론이라는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 네네네. 색깔이 무슨 문제냐? 어.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것이지. 네네. 그래가지고 개혁 개방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이제 이게, 개혁 개방을 했는데 100% 개혁 개방을 못한 거예요. 공산당이 네네.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것까지 개혁을 하면은 체제에 대한 그러면 저항이. 중국이 네네. 이제 정말 그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이제 그걸 체제가- 못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진핑이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채널에서 이거 좀 약간 좀 번외 질문인데요. 네. 유튜브 채널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네. 중국에 대한 어떤 비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도 할 네. 수가 있는 거고 하시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김학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문에 네, 네. 시진핑 관련된 예. 부정적인 논문을 실었다가 중국 갈 때마다 검사를 공항이나 들어가서도 공안들의 어떤 검열을 계속 받으신다더라고요. 그런 건 없으십니까, 교수님? 저하고 제 네네. 친구들 중국을 좀 그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친구들은 중국을 우리는 알아서 안 갑니다. 가면은 아마 체포당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진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다루셨던 걸로 알고 중국에 대해서 있어서. 올바르게 얘기하더라도 예, 예. 그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이제 독재 국가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중국에서 서울에 이제 유학 온 중국 학생들이 네네. 중국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서 와서 배웁니다. 한국 와서. 통지돼 있기 때문에. 뭐 예. 천안문 사건은 아예 몰라요. 어. 천안문 사건이 1989년에 네네. 중국의 민주화 운동인데 네. 한 2,000명 죽은 거로 돼 있습니다. 아. 그 중국이 탄압을 해가지고. 예. 이야, 그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거를 중국 학생들이 몰라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걸 얘기하고 네네. 그 중국에 제가 이제 이건 직접 경험한 겁니다. 네네. 어디 가서 이제 어느 대학에 제가 그 초대를 받아서 특강을 하는데 네. 강의를 하다 이제 중국 얘기를 했더니 중국 학생이 걸어서 나가더라고요. 뭔가 좀 불쾌. 기분 나쁘네 이거지. 그래서 학생 들어와서 앉아. 자네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중국 가면은 중국의 엘리트가 될 텐데 네네. 자네 나라가 다 좋다로고만 알고 있으면 나라에 기여를 할 수가 없어. 그 나라가 뭐가 잘했고 뭐가 못했는지를 이렇게 외국 와서 배워서 들어야죠. 갖고 와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그래서 가서 중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음. 그러면 내가 그 나가는 학생을 붙들어 놓고 네네.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중국 내부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네. 얘기를 그 다른 나라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 배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네네.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유학 그 와서, 예. 이화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오래 가르쳤는데 네네. 거기에 꼭 중국 학생이 몇 명씩 있습니다. 음. 근데 어느 한 해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한국말을 정말 잘 쓰는 중국 학생이었어요. 그 맨 마지막 시험지 답안지 끝에 교수님 강의를 한 학기 들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쓴 거야. 그 중국 여학생이. 예예. 그래서 중국 여학생이 중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한국 와서 알게 되다니 네네. 그 밑에를 토를 썼어요. 네.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산 적이 없대요. 어. 자기는 항상 상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라. 근데 지금 이화에 대해 유학을 와가지고 네네. 아 중국이란 나라 전체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거기에 뭐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뭐고 이런 것을 많이 배웠다고. 그 중국 학생이 한국 네네. 와서 공부하고 중국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제가 돼 있으니까 정보도 왜곡이 그러니까 되고 그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을 유학 갔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미국 교수가 얘기하는데 그걸 네네. 처음 하는 거야. 야. 꼭 그런 식이에요. 충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참.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네네.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요. 내용이 이제 살펴보니까 임기 말 정권의 허무한 외교 정책이 종전 선언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한창 종전 선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종전선언 얘기 지금 마지막 결정판이 뭐냐면은 예. 종전선언의 문구를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절하고 있다. 근데 종전선언 문구에 종전이 선언되더라도 유엔군 사령부는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은 다 그대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 라고 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염려한 거가 네네. 종전 선언이 되면은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고 소리를 지를 거다. 미군이 나가야 미군 나가야 되고. 예, 온다고 얘기할 텐데. 근데 그 종전 선언에 지금 그 가장 최근 얘기는 네네.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네. 유엔군 사령부 그대로 있고 음. 주한미군 그대로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북한은 핵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네네.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북한이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못 받아들이겠죠. 네, 북한이 안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종전 선언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허무하다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맞습니다. 그렇게 명기시켜 놓은 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반도에서 종전 선언이 있더라도 네네.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되지 않고 주한미군은 나가지 않고 한미동맹은 그대로 있고 북한은 핵을 내려놔야 함. 그러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있는 게. 그 완전히 법으로 그냥 딱 그렇죠. 찍어놔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갔는데 그 예. 왜 그런 그 무의미한 선언에 목을 매느냐 임기 말에.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뭐 신문에 제가 뭐 그냥 한 달에 한 개씩 쓰는 칼럼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그 제목을 이것은 너무 허무한 외교 정책이다. 맞습니다. 돼도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좀 이렇게 코너로 밀리죠. 이렇게 네네. 그 뭐 멸시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권은 왜 그렇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건가요? 진짜로 제가 하다 보니까 진짜로 뭐, 답답하죠. 예, 제 상식선에서는 어. 왜 저러지 자꾸 너무 이게 그러니까 네. 종전 선언을 해도 우리는 저 사람들이 꼼수가 있구나. 종전 선언이란 좋은 걸 해가지고 네네.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미국 나가라고 네네네. 얘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그 뭐 좀 의문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의심을 맞습니다. 갖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듯이 거기에는 미군 안 나가도 된다라고 선언문에 쓰겠다고 그러면 참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혼란이 와가지고 혼란하죠. 네, 대체 그 북한에서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북한에서 그냥 제껴버렸습니다. 그런 정도선은 불필요하다고 그런 거 있으나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외교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어떤 외교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오늘 미국 방송에 나왔어요. 야, 거기도 좀 심각한 말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지금 등수로 국가의 그 파워로 세계에서 한 10등 가는 나라입니다. 야, 정말. 그런데 지금 유엔에서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지금 5나라가 있잖아요. 네네. 이걸 늘리자. 그래서 인도, 독일,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상임이사국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야, 그런 힘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거기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네네네. 완전히 그 강대국 클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한국이 정말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면은 네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라. 야, 핵심을 딱 이야기했네요. 북한 인권 같은 데 대해서 소리도 못 내는 나라는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아주 아픈 데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 미국 관리들이 어떻게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달라지냐. 그래서 전번 정부는 참. 네.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네네. 지금은 5년 내리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 이런 게 어디 있냐 우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뭐 모욕당하는 거죠. 야, 예, 그런 외교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실 전 세계가 받아들인 마음이 사실 동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세계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유세계의 기본 룰이 있습니다. 자유세계뿐만 아니라 마음. 네네. 인간의 기본 룰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네네. 자유를 준 거예요. 맞습니다. 너네들은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으면 네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본이 자유입니다. 자유. 최고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 자유를 정치적으로 주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제 공산국가는 그걸 다 뺏어 버렸죠. 그 자유, 그리고 인권. 그 인권이라는 게 자유를 뺏는 게 인권 탄압이죠. 근데 우리가 그 자유라는 제일 소중한 가치를 얘기를 못하면서 세계의 강대국
반열에 끼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또 원래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체 뭐가 지금 책이 잡힌 건지 뭔지 또 뭔지 알 수가 네, 없어서 선생님 그 오늘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봤었는데 네네. 종전 선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동맹의 자세나 태도는 아직도 견고하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견고하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소중해요. 옛날에 60년 전에 도우러 올 때는 네네. 미국 사람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참. 뭐 그런 나라인데도 그래도 이 나라가 자유를 잃으면 안 되니까 도와줬는데 보니까 이게 컸어. 이제는 친구해도 돼.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동맹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너도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네네.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 사람 14억이 자유가 없는데 그 중국도 자유화시키자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는 걔네들하고 장사해야 돼. 그러니까 못 도와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다른 외교 방법도 여러 가지 뭐 있을 그렇게 텐데 다할수 있는 거죠. 다른 뭐 뒤에 자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오늘 이충구 박사님 모시고 이슈더 라이브 진행을 해봤는데요. 박사님 오실 때마다 정말 새로운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갑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거 돈을 내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두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여러분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주일 얘기 마치고 하는 인터뷰도 20만 건, 10만 건, 지난주 하셨던 방송도 막 10만 건 가까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아까 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제대로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도 전파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똑똑한 투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이슈 더 라이브라는 우리 너아라 TV 프로그램인데 참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이영환 PD가 사회도 잘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주에 일어났던 일들, 뭐 제가 쓴 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정치에 대한 뭐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를 맞습니다. 얻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여러분 많이 또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님 또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바쁜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